일단은 신안산선이 마지막으로 3억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하실 분들. 안녕하세요. 대단한 부동산 꼰대들의 공견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전세 물량들이 계속 줄고, 이 전세 물량들 중에서 일부가 월세로 전환이 되면서 월세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기사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보게 되면은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 대출을 받아서 대출 이자를 내는 게 주거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세를 찾고 다니고 전세에다가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지금 이제 몇 가지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싼 이자만 내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바꾸셔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동산이라는 걸 처음 이제 알게 됐을 때, 독립을 해서 혼자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전재산이 3,5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은 전세를 찾아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저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집을 구하고 나머지 3천만 원을 갖고 내가 나중에 여기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지역들을 좀 찾아서 편리하고 빌라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3천만 원으로 어디를 살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의외로 굉장히 입지가 좋은데 여러가지 뭐 호재나 이런 것들은 없는 지역이지만 살기가 너무 좋은 지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나 해놨었습니다. 근데 사고 나서 보니까 나중에 그 지역이 입지가 좋다 보니까 교통은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교통에 대한 호재가 나왔어요. 2년 만에 가격이 1억 이상이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팔아서 총 1억 3천에서 세금을 좀 빼고 나니까 1억 1,500 정도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1억 1,500을 갖고 다시 종잣돈으로 투자를 계속 해와서 지금 현재가 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현재 상황이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나는 내 돈으로 투자할 수 없어. 될까?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머물러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조금 더 노력을 하시고 찾아보셔야 할 때가 같아요. 지금 내 여건이 여의치 않으니까 월세나 전세에 살고 있지, 뭐 돈 있으면은 당연히 투자할 텐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은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보게 되면은 전세가 소멸할 우려가 있다. 전세 소멸을 부추긴 금리 인상, 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다. 이자가 월세보다 비싸다. 원래 전세 사시는 분들이 왜 전세를 사냐 하면은 월세를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이자가 싸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계시는 건데요. 자,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단행이 되면서 기준금리가 1.25%로 오르게 됐고, 이것이 전세자금 대출에도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이자가 월세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다. 되게 이례적인 상식을 벗어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2번에서 앞으로 4번 정도는 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이렇게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단행된다면 이자가 월세를 능가하는, 월세보다 이자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더 커지고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주거 안정을 꾀하는 것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없고 위험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전월세 전환율이 4.7%, 그리고 이 기사 내용에서 나오는 최고금리, 전세자금 최고금리가 4.88이니까 4.7%보다 더 높다, 이자가 더 높게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저와 최고 그리고 평균 그 금리까지 다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따져보니까 인터넷은행하고 시중은행의 최저금리가, 평균 최저금리가 2.86이고 최고금리가 3.9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걸 평균 내니까 3.56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4번 정도 더 오른다면 플러스 1% 정도의 상승이 예상이 되니까 금리가 4.56%까지 상승을 할 수 있다.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현재 4.7%니까 비슷해진다. 그래서 월세가 오히려 이자보다 쌀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요것이 이제 팩트고요. 지금 이미 월세가
이자가 월세를 능가했다. 요거는 좀 팩트가 아니고 조금 과장된 침소봉대했다라고 보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걱정하고 이걸 비교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금리가 상승하는 속도, 크기와 속도보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크기와 속도가 훨씬 더 빠르고 큰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가격에서 전세나 임대에 살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 전세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걸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하지 못하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서 더 주거 환경이 안 좋은 데로, 더 안 좋은 데로 자꾸 내몰려 갈 수밖에 없는 전세 난민의 악순환의 체인에서 벗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내 집 마련을 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내 집 마련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살지 않더라도, 전세를 끼고 사더라도 사놨다가 나중에 여건을 만들어서 그 집에 대출을 받고 들어가서 살면서 그 주택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내가 다음 주택을 사는데 주거 사다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나서야 될 시점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임대차, 전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그런 당면 과제인 거지, 지금 현재 이자가 높네, 월세가 높네, 이거 비교하고 앉아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예전에 3,500만 원 갖고 시장했던 사람이고, 그 돈 갖고는 시장에서 뭔가를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선택의 폭이 너무나 좁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찾아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까지, 넉넉한 상황까지 될 수 있었던 기초가 되고 시발점이 됐던 거예요. 우리 전세 살고 계신 분도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으니까, 다음 뉴스까지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는 작은 자본 금액별로 어디를 투자하면 되는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지 어딘지를 한번 꼼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서울 임대차 신규 계약 절반이 월세, 주거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기존의 갱신 계약, 그러니까 5%의 상승이 제한되어 있는 계약, 그러니까 살고 있는데 연장 계약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전세 비중이 78%, 월세 비중이 22%였던 것이 갱신, 신규 계약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 5% 룰이 적용되지 않는 계약들은 전세가 51%, 월세가 48%로 22%에서 48.5%로 월세화가 대폭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월세 평균 가격의 변화를 보게 되면은 1년 만에 전세 평균 가격은 28.9%가 올랐고 월세 평균 가격은 10%나 올랐어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능가하고 있는 것이 이 월세 가격 상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차에 전세든 월세든 살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으로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면 가중되지, 또 양극화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 힘들어지는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에 갖고 있는 분들, 그리고 1억에서 2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 3억 정도의 자금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어디에 투자하면 좋은지를 똑부러지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이 최고의 선택은 아닐 수 있지 몰라도 현재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자금별로 최선의 선택은 되지 않을까. 일단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가용 자금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들은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호재가 있는 요건을 갖고 있대 상대적으로 전세와 매매 가격이 갭이 굉장히 적은 지역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일단은 신안산선이 개통되는 곳을 보셔야 돼요. 물론 여기가 이미 유명해졌기 때문에 어디를 보셔야 되냐 하면은 금천구에 있는 독산동 일대 있죠. 독산동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로는 가격이 저렴하다. 그래서 2천에서 5천 정도의 갭으로 지어진 지 10년 이내에 빌라를 전세 끼고 사놓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경전철 중에서 서부선을 보셔야 돼요. 서부선은 세전역에서 여의도로 연결되는 경전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의 중심 상업지역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응암동 지역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응암동 지역이 노후 빌라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거든요. 이거는 은평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증산 뉴타운 근처에 보면은, 건너편에 보면은 북과자동이라고 있어요. 북과자동 같은 경우도 노후주택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가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또 이제 강서구의 화곡동 같은 경우는 근데 특별한 호재가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빌라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유명한 GTX가 있잖아요. 근데 GTX A 노선이나 C 노선은 이렇게 작은 자본으로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B 노선을 보셔야 되는데, B 노선 중에서 인천 시청역이라고 있어요. 시청역 주변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도 있는데 그건 안 되고, 인천 시청역 지도에서 보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거기에 단독 다세대 빌라들이 모여 있는 노후주택가가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로는 개발 계획이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는데 굉장히 저렴해요. 갭이. 그래서 이 지역은 이 GTX가 개통됨으로 인해서 GTX 역세권 개발이 움직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노후주택가가 개발이 압력이 높아지고 가격도 신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지금 말씀드린 이 지역들은 2천에서 5천만 원 정도 갖고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금을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은 이제 범위가 좀 적어요. 근데 서울을 공략해야 된다. 어디냐? 강남에 있는 빌라를 사셔라. 강남에 있는 빌라가 가격대는 뭐 한 6억대, 7억대 정도 됩니다. 근데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한 1억에서 2억 정도의 자금 갖고 살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용산을 투자하고 싶지만 용산의 빌라는 한 3억 정도의 자금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1, 2억 정도의 자금으로는 투자할 수 없다. 그런데 용산이란 지역에서 아파텔 있죠. 용산에서 아파텔, 오피스텔인데 1.5룸이나 2룸 정도 되는 이런 물건들은 지금 현재 물건이 굉장히 희소하게 공급이 돼요. 공급 자체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공급될 수 있는 곳도 적고. 그런데 이런 지역들을 잘 찾아내신다면 이 정도 가격으로 높은 전세가격을 이용해서 투자할 수 있고, 지금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하이엔드, 럭셔리 하이엔드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얼마 정도 간다 라는 것들을 영상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조하신다면 앞으로 용산의 이 아파텔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자본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3억 정도의, 마지막으로 3억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하실 분들, 3억 내외 정도의 자금을 갖고 투자하실 분들은 현재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곳,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 동의서를 걷고 있다. 앞으로 뭐 무슨 개발에 공모를 할 거다 라고 하시는 분, 한 지역에 가셔서 전부 다 10년 이내의 건물, 5년 이내의 건물이면 더 좋고요. 새 거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의 건물들로, 빌라들로 사놓으신다면 지금 현재 전세로 계속, 임대로 계속 머물러서 5년 뒤에 나의 모습과 이런 투자를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신 분들의 5년 뒤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처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